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해법, 해결책, 돌파구까지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까지도 준비돼 있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해결하시고요. 다채로운 투자 정보들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실적 발표들을 소화해내면서 지수는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먼저 코스피는요, 전일 대비 0.44% 오른 2,495.81포인트로 2,500선을 목전에 두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전장 대비 2.38% 상승해 850.21포인트로 85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은 2.38%의 꽤 높은 상승률을 보였긴 했지만요. 그 몸바름을 해소해줄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수급을 대부분 가져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약 반등에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시장은 또 어떤 전개를 펼쳐갈지 저희와 계속해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미지근하든 차갑든 혹 따뜻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오늘의 멘토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도맡아 주시는 분이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차티스트라는 필명 그대로 차트를 베이스로 돈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 파악해 주시고요. 미래까지도 예측해 주십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님의 주특기는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 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탄탄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시장을 대응해 가실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어지러운 장세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4월 한 달 동안 노란톡방에서 짚어주신 종목들입니다. 어제 방송 보고 노란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은 삼화전자, 상한가 간 종목 벌써 챙겨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4월에만 총 21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주셨어요. 대표님은 어떠한 시장에서도 정말 위기 속에서도 상승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만을 포착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또 다른 수식어 상한가 전문 맛집이 있겠죠.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계속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웨이로 하락했던 지난 12월 장부터요.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상한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총합수가 이제 무려 93종목입니다. 시장이 어려우면 더 빛을 발휘해 주시면서 급상승하는 종목들만을 픽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죠. 대표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 그 해답 바로 노란톡방 안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보이시죠?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도 4,000개 정도 정말 많아서 필요하시죠? 저희가 띄워드리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들어오시죠. 저희 방송에 꽂힌 종목 상담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대표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주시고 또 해결까지도 도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Let's go!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함께하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네, 저의 필명 찍으면 상한가, 찍상이죠.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한 종목만 픽해드렸습니다. 한 종목만 픽해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상한가죠. 매일매일 상한가 찍어드리기 때문에 와, 과연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죠. 과연 저 김진영 대표가 세력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들 법한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차트를 분석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벌써 오늘까지 하게 되면 자,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제 만으로 거의 5개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5개월이면은 거래일로 따지면 약 100일 거래일입니다. 100일 거래일 동안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간 종목만 숫자를 세어봤더니 몇 종목이다? 93개 종목이에요. 이제 이 숫자를 세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상한가 종목을 제가 찍어드리다 보니까 숫자도 이제 세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당일 진입, 당일 공략이에요. 당일 진입, 당일 공략인데 지금까지 상한가 보내드린 제가 보낸 건 아니죠. 상한가 시장의 상한가를 올라간 종목들만 하더라도 벌써 93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00거래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매일 한 종목씩 상한가를 찍어드린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왼편에 보이는 저러한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보다 더 많이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님들보다도 제가 오히려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제품을 사고 팔아고 저렇게 실적이 나오고 이윤을 챙겨가는지 그 부분들을 오히려 제가 우리 시청자님보다 더 모를 거예요. 저는 정말 거기에 관심이 정말 단 1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는 차트만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당일 진입해서 상한가 종목만 딱딱 집어드립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많은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딱 한 종목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짓말같이 보이네. 두 종목 얘기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실은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요즘 이번 주에 핫 이슈가 됐던 느닷없이 하한가 갔었던 지금은 이슈가 속출됐죠. 제이땡 TV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가수 임창정 씨 나와가지고 나는 몰랐다. 나도 와이프 명의로 10억, 내 명의로 10억 하고 30억을 그냥 통장하고 신분증까지 둬가지고 그냥 투자하게끔 됐다. 나는 잘 모른다. 나도 피해자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방송을 봤는데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 아실 거예요. 뭐 CJ, 선광,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다울투자증권까지 해가지고 거의 10개 가까운 종목들이 줄 하한가를 갔죠. 한 번만 하한가 간 게 아니라 점 하한가를 3번이나 갑니다. 야, 얼마나 핫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자, 어제 첫 번째 날 그저께죠. 그저께는 제가 그 종목들을 말씀드림에 있어가지고 그저께는 자 CJ가 먼저 그 다음에 다울투자증권 그다음에 하림이라는 아이가 먼저 빠져나왔던 자리였던 거고 자 어제는 어떤 종목이 빠져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어제는 다우데이터가 빠져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우데이터가 빠져나온다 해가지고 이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어제는 다우데이터를 공략했어요. 이 차트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왜 이 느닷없이 하한가 간 종목들 이 아이들이 왜 세력들이 작업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봐보십시오. 맨 위에서부터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세방, 삼천리, 다우데이터 뭐 이렇게 쭉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네모 박스로 말씀드렸는데요. 종목이 움직이는 게요. 최저점 포인트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최고점 포인트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서서히 빵 치고 조정, 그 다음에 빵. 그리고 횡보한 다음에 이번에 하한가를 줄 하한가를 다 받았어요. 이 모양들을 봐보십시오.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울투자증권, 하림, CJ, 다우데이터, 기타 등등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각기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완전 섹터도 다르고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야.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차트의 주가의 움직임이 그대로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 아이들이 작업을 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지만 삼성전자도 무엇이 있다? 세력이 있어요. 다우데이터 초우량 기업이죠. 여러분들 알겠죠? 키움증권 보유하고 있는. 예. 그냥 현금 장사만 하는 회사예요. 예. 사람이나 HR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회사의 그룹사의 한 회사입니다. 다우데이터. 실적 어마무시하죠. 이러한 종목들이 줄하한가를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일일까요? 다 이게 세력 작업에 의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 오늘 하한가 풀리는 아이들 중에 자, 선빵 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는 다우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는 다우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똑같이 이게 어제 4월 25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어제 제가 노란톡방에 말씀드렸어요. 오전 9시 40분에 다우데이터. 그저께군요. 죄송합니다. 오늘점 하한가입니다. 2일 연속 하한가고 오늘 하한가 프리스토 내일 개파락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좋은 자리 잘 지켜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종목을 그저께 24일 날 말씀드리죠. 그리고 어제 25일 날 맞죠? 어제 25일 날 아침에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다우데이터에서 공략을 하러 같이 들어갑니다. 자, 어제 죄송합니다. 날짜가 제가 지금 왔다 갔다 군요. 26일 수요일 어제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 다우데이터 핫다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한가 따라가는 날이라고. 그 전날 24일 날 먼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거 하한가 풀린 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저도 똑같이 매수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산 건 아니고요. 다우데이터 2,000주를 사가지고 저도 똑같이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날 매수해가지고 1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이러한 하한가로 가는 종목들을 계속 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일 진입, 당일 청산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아이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하한가 출발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B자 보이시죠? 이게 바이 포인트예요. 이때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때 매수를 해서 자, 그리고 분할 매도를 해 나갑니다. 셀. 그리고 최종 고점에 전 종목을 전 수량을 청산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게 어제 다우데이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면서 자, 오늘 또 그 다음을 이어갈 선수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려요. 노란톡방에 딱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죠? 오늘은 삼천리하고 서울가스라는 아이가 오늘은 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똑같이 서울가스하고 삼천리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했었던 내용도 노란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이 종목들 중에 하한가 가지고 풀리지 않은 아이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두 아이가 있어요. 선광하고 대성홀딩스가 있어요. 이거 이제 내일 개파락 나오죠. 그러면 내일이 공략하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내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오늘 삼천리와 서울가스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 종목을 저도 오늘 매매를 함께 해서 7% 정도의 수익을 내고 함께 이제 남들이 하한가, 점 하한가 3방 맞고 4방째였을 것 같죠. 점 하한가를 3방 넘게 맞고 나니까 계좌가 정말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죠. 네. 제 주변에 지인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이 종목에 대해서 90% 넘게 수익 나고 있었었는데 자고 났더니 수익 났었던 거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 남의 고통은요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하한가 가는 거 보면서 저 어제 다우데이터 오늘은 삼천리와 서울가스에 대해 가지고 10% 넘게 7% 넘게 진입해서 수익을 취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수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공포스럽죠?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다우데이터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다우데이터 어떻습니까? 자, 하한가, 점 하한가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30% 하한가 가고요. 한 번에 안 끝납니다. 마이너스 30% 2번 가고요. 다시 마이너스 30% 3번 갑니다. 1, 2, 3로 하한가 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 어제죠. 이 자리에서 다우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노란톡방에 자, 지금은 꿀 빠는 자리예요. 달달한 포인트예요 라고 진입을 말씀드리고 저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남들 공포수를 할 때요. 정말 공포스럽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작업한 최근에 이제 또 돌아다니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 다우데이터 작업한 사람과 그 다음에 대주주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해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력 중에 한 팀이 배반을 땡겨가지고 뭐 일이 발생됐다. 뭐 이런 지금 또 썰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종목을 들고 있었던 메인 세력들도 지금 배신을 당해가지고 어떤 상황이에요? 마이너스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 들어가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반대 매매 들어가기 때문에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로 날아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CFD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레버리지 썼단 말이야. 2.5배 레버리지를 썼어요. 레버리지 썼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 2.5배 레버리지 써가지고 신용으로 매수를 했는데 하한가로 가게 되니까 증거금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증권사는 반대 매매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 장에서 뭐가 났다는 거예요. 하한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동시효과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갔던 메인 세력들이 자 하한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원금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손 딱 놓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관리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럼 이 종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다시 땡겨 와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놓고 본다면 손절 후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어제 다우데이터 그리고 어제 생방송 중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삼천리와 서울가스. 자,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선광과 대성홀딩스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견해 보는 거예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딱딱 다 맞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왜 생기는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도 손절했기 때문에 손절로 재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하락폭 자체가 대단히 큽니다. 그죠? 30% 빠졌죠. 다시 30% 빠졌죠. 다시 30%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성광과 대성홀딩스는 또 하한가예요. 4번에 걸친 하한가예요. 하한가 4방 아프겠죠? 그럼 여러분들 하락한 폭 자체가 몇 퍼센트가 빠진 겁니까? 실질적으로. 자, 성광 같은 경우 볼까요? 오늘 이번 달 딱 놓고 보면 하락률 자체가 마이너스 74%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한가 4방에 여러분들 하한가 4방에 마이너스 74%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자리예요. 자, 내일 개파락 더 나옵니다. 하나 더 나와요. 10% 넘게. 36,0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 자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력들도 나도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광과 대성홀딩스는요. 여러분들 선광과 대성홀딩스는 오늘 선수들 다 입장했어요. 선광과 대성홀딩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선광홀딩스, 대성홀딩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점 하한가요. 하한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런데 오늘 세력 들어왔고 전국구 선수들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 풀렸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일 한 번 더 하락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물량을 받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가 있어요. 성광이나 대성홀딩스가 무슨 회사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세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1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섭게 떨어지는 마이너스 70% 넘게 점 하한가가 한 종목도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무엇을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일이 벌써 있냐? 설명을 이어서 드리자면 자, 세력들도 지금 여기에 물려 있습니다. 손실 중이에요. 왜? 손도 못 쓰게 반대 매매가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하하하하 웃으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4방 맞으면서 마이너스 74%를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자 10억을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1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자 하하하하 4번 딱 두드려 맞더니 내 잔고가 얼마 남아요? 2억 6천밖에 안 났습니다. 74%가 손실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7.4억이 증발해 버렸어요. 마이너스 7.4억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 잔고가 2억 6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세력들에서 무엇할 겁니다. 최소 뭐하면 최소 여기에서 4배수 이상의 돈을 때려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물량을 매집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저 같은 선수들이 입장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거고 내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다우데이터를 했고요.
오늘 삼천리와 서울가스를 했고요. 이제 내일은 제가 대성홀딩스와 성광을 노릴 거예요. 이게 선수들이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걸 내가 10억 원의 고점에다 물려서 손실을 봤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마이너스 74%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려와야 돼요? 결국은 추가 진입 물타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 물타기 포인트가 아니라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타기를 할 때는 하락률 자체가 몇 %예요? 74%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하게 내가 10억 원어치 갖고 있는데 10억 원어치 사가지고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지금 수일 동안에 이 10개 종목에 10개에 가까운 종목들 작업한 아이들을 한 번에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헤쳐가고 있어요. 하나씩 돌려가면서 두드러 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CJ,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 삼천리, 서울가스, 그리고 내일은 성광과 대성홀딩스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제한된 돈을 한 방에 쏟아내죠. 왜? 4배수 이상을 때려 박아야지 그래야지만이 평균 단가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10억 원어치 샀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종목을 10억 원어치 샀다가 손실 났어요. 여기서 최소 못해도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40억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줘야 돼요. 4배수 이상이. 예를 들어서 4배수 이상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74%에 해당되는 포인트가요. 마이너스 74%가 아니라 마이너스 14% 정도의 손실률로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빨리 계산이 다 된 거예요. 왜냐고요? 선수니까. 이거 오늘 4배수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현재 메이저의 평균 단가는 얼마까지 낮춰놨느냐? 오늘 종가 31,000원이죠. 여기에 14% 합쳐 14% 정도 생각하면은 네, 얼마일까요? 네, 3,000원에다가 한 4,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매수평단을 얼마 맞춰놨다? 35,000원 정도의 지금 매수평단을 맞춰놓은 상황이에요. 세력들은요. 그리고 내일 개파락이 나온다 치면은 오늘의 평균 단가 35,000원대에서 내일 개파락 포인트 시초가 포인트에 하프 포인트까지 맞출 거예요. 타겟 프라이스가. 그럼 실질적으로 내일 개파락 자리에서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최소 못해도 10%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만들어진 메커니즘이고 세력이 차트를 만드는 구조예요. 지금 세력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부 변수, 내부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CFT 계좌 반대 매물이 나왔고 예상치 않은 하한가까지 가버린 상황이에요. 이게 이번 주의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세력의 입장에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이틀 전이죠. 어제 그저께 자 CJ 다올투자증권 하림 먼저 선빵치고 나왔고 어제 다우데이터 그다음에 오늘 서울가스와 삼천리가 해먹었고 내일은 나머지 성광과 대성홀딩스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세력이 핸들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의 투자의 모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가 저의 투자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핸들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작업하는 그 타이밍에 저는 숟가락을 올릴 뿐이에요.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왜? 세력이 주가를 올리고 세력이 주가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우데이터 혹은 CJ 혹은 삼천리, 서울가스 여러분들 재무 차트 한번 봐보십시오. 매년 연속 매출 쫙 올라가고 있고요. 매년 순위, 단기 순위 플러스 쫙 깔고 있는 회사예요. 대단히 우량한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우량한 회사가 지금 한 3, 4일 만에 주가가 마이너스 70%까지 꼬라박을 수 있는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회사는 여러분들 임직원분들 열심히 회사 다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노는 것뿐이야.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 이 회사의 뭐 재무고 뭐고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시장이에요. 시장의 세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만큼 판단하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최근 3, 4일 만에 여러분들 다우데이터 회사에 문제 생겼습니까? 마이너스 70%가 떨어질 만큼? 그런 거 없잖아요. 주가 왜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세력이 매도했기 때문에. 자, 세력이 매도를 했어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세력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린 거는 이제 삼천리와 서울가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다음 제가 진입 포인트 드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에
하나의 종목만 말씀드렸어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 여러분들. 삼화전자 보십시오. 삼화전자. 삼화전자 제가 노란톡방에 많은 종목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딱 한 종목 얘기 드렸어요. 삼화전자.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무슨 말 그런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노란톡방 보이시죠? 9시 딱 지나자마자 자 오늘 종목 삼화전자. 자 잘 보이시죠? 미사유가 필요합니까? 주식 추천 매수 끝 상한가 빵 이게 저희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한 종목막을 말씀드려요. 근데 그게 상한가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화전자가 무슨 회사냐? 몰라요. 무식합니다. 저 대단히 무식하죠. 몰라요. 삼화전자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추천 오늘 상한가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트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 삼화전자가 상한가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 아주 심플하거든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 1, 2, 3에서 올라가는 거죠. 오늘 갭상승 올라왔죠. 아래 꼬리 만들었죠. 5일선 회선 안 됐죠. 시가 넘어섰죠. 그럼 뭐야? 매수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매수세가 더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한가 가는 패턴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패턴들, 세력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다 머리에 꿰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레이더, 실시간 검색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오전 9시에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하단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은 제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공개 방송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셔서 매일 오전 9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종목이 올라온 걸 봐보세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핫한 종목, 당일 주도주들만 딱딱딱 레이더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종목을 한 종목만 딱 픽해가지고 드렸더니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4월 한 달, 이제 20거래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주째 끝나고 가고 있으니까요. 상한가 종목 드린 게 여러분들 4월 한 달만 21개고요. 자, 그리고 지금 12월 달부터 또 놓고 보면은 93개 종목을 추천드려요. 100일 거래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거짓말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생방송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이야기, 어제 있었던 이야기만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송국 관계자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날마다 상한가를 이렇게 제가 찝다 보니까 상한가 종목 계속 숫자를 세야 돼요. 아우 지겹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죠. 자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이러한 종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게 있군요. 말씀드릴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방송을 한 2시간 정도 연속으로 해주시면 안 되시냐라고 막 요구하시는데 또 다른 훌륭한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딱 1시간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함께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세요. 그럼 제가 이 시간에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2차전지 이야기를 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18% 넘게 상승을 했죠. 그랬더니 에코프로 2차전지 그럼 그렇지 네가 또 차전지지 엄마가 아니고죠. 아들아 엄마는 믿어 에코프로 샀지? 뭐 이런 짤도 돌더라고요. 에코프로 사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사셨다라면 상승을 먹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상승에 너무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오늘 시장을 주도한 건 맞아요.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포함해가지고 2차전지 섹터 에코 관련한 아이들의 시총 1, 2, 3를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18%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코스닥이 2.2%대가 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질이 좋아졌느냐? 그렇다고 에코프로 앞으로 더 갈 것이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 여러분들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에코프로가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18.36% 올라갔습니다. 18.36% 올라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세력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우데이터 3하한가 자리에서 매수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삼천리도 서울가스도 오늘 하한가에서 매수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승률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은요, 세력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알 수 없는 자리들이에요. 아무튼 그 누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어제 다우데이터 하한가 매수하세요, 오늘 서울가스 삼천리 하한가 매수하세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도 또 에코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차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코프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 4월 10날입니다. 4월 10날 이때죠. 4월 10날 내일 4월 11일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나오면 80만 원 나오면 끝이다. 이제 매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려요. 주가 이제 빠졌어요. 그 다음날 17% 넘게 하락합니다. 이날 고가 찍고요. 82,000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17% 넘게 하락을 해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죠. 여러분 올해 에코프로 차트 아실 거예요.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듯 또 올라가고 그랬더니 자 오늘 18.36% 가니까 야 그럼 그렇지 에코프로 이제 150만 원 200만 원 간다. 자 시장의 많은 분들 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또 차전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이 어제와 오늘의 양일에 거쳐갖고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자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올라오니까 매도했겠죠. 그죠 여러분들? 잘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에코프로 과연 18.36%가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매수할 수 없죠. 그죠? 무섭죠? 근데 이거 언제 매수할까요? 이 아이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조금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싼 것 같아. 이제 사도 될 것 같아. 여러분들 같은 가격이에요. 지금 오늘 70만 9천 원입니다. 자 내일 또 뭐 70만 원, 71만 원, 72만 원 왔다 갔다 하겠죠. 같은 가격인데 여러분들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요. 여기 이 가격에서 못 사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서 횡보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똑같은 가격인데 살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일일까요? 자 그게 무슨 일이냐면 주가 자체가 상승을 딱 올라갔었을 때는 못 사요. 무서워서. 근데 횡보를 해요. 이동평균선이 붙어요. 이격이 줄어들어요. 그럼 심리적 안정이 와요. 그럼 거기서 매수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은 정석 투자로 보셔야 돼요. 제가 삼성전자를 한번 빗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2021년 1월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2021년 1월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예요. 제가 차트를 이렇게 이동해서 보일게요. 자, 이날이 바로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98,800원 최고가 찍었던 포인트예요. 이 자리가 지난 4월 11일 에코프로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접근해보라는 얘기죠. 자, 주가가 떨어집니다. 자, 조정권 들어가죠.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고 있죠. 자, 조금 잘 안 보일까요? 조금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하락하고 떨어져 있죠. 자, 에코프로 4월 11일 이후 움직임과 똑같아요. 예, 하락 조정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죠. 훅 떨어지죠. 보이시죠? 물론 삼성전자는 네,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3.41% 떨어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에코프로는 그보다는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락률이라고 하죠. 변동성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만 보시면 쫓아가시면 되세요. 그러다 떨어집니다. 어쩔까 하다가 다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확 올라와요. 자, 이때 몇 프로 올라옵니까? 3.53%가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열광합니다. 그렇지 삼성전자지 그러면 10만 전자 20만 전자 가야지. 예. 그리고 나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요? 자 시가가 2.3% 갭상승 출발해요. 그 다음날. 그런데 음봉으로 떨어져요. 종가는 종가는 0.23%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2% 갭도 갖고 떨어져 버려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횡보를 합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양봉이 여기 지금 1월 19일에 이 양봉 3.53% 올라간 양봉이 오늘 에코프로 18% 올라간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그림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주가가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주가가 양봉, 음봉 나왔다가 또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양봉 나오죠. 횡보해 줍니다. 89,000원대에서요. 쫙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네.
다시 올라오는 듯 떨어지네 올라오는 듯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매수세가 불어넣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봐보세요. 자, 이 양봉에 개인 투자자 매도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니까 야, 삼성 10만 전자 20만 자 간다고 개인이 주구장창 매수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룰을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여기가 2021년 1월 달에 최고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어떻게 했어요? 그때가 최고점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와버려요. 여러분들 에코프로요. 지금 하루 이틀 갖고 얘기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80만 원이 최고가라고 말씀드리고 39만 원 오면 그때 삽시다예요. 무슨 얘기냐?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었을 때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 찍었었을 때 자, 이때 5만 원대까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만 원대에서 삽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타이밍이 작년 12월이었어요. 에코프로도 똑같이 말씀드린 거야. 지금 현재 오늘 4월 10일 날 최고가 82만 원 만들었지만 그래 오늘 내에 조금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개인 투자자 최고점에서 물리기 위한 세력의 전략이고 MSG예요. 톡톡톡 올라갈 거야.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하에도 적정선 가격이 올 거야. 그게 삼성전자 5만 원대처럼 에코프로 39만 원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이하가 100%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의 고가는 기술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여러분들 고평가돼 있고 그냥 수급이 몰려가지고 만들어진 자리고 실질적으로 가격 자체는 쌍봉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자, 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외봉, 쌍봉, 매도 자리지 절대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셨다면 손절을 반드시 잡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이 이후 시간에는 자, 노란톡방에 또 시청자분들 사연을 또 남겨주셨습니까? 사연을 보고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대응 전략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돈을 버는 방법이 담긴 투자 강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더 듣고 싶으시죠? 그런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어서요. 그래서 노란톡방 준비해뒀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차트 교육, 시장 점검 물론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종목 선물까지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은 상한가 공략 달인이신 만큼 한 종목만 짚어주셨다 하면 바로 상한가로 직행합니다. 오늘 공략해 주셨던 삼화전자 바로 또 당일 상한가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4월엔 21개의 상한가 종목이 추가되면서 총합 93종목의 상한가 종목을 기록해주고 계신데요. 5월에는 나도 미인주, 미남주, 초급등주 상한가 종목들 다 챙겨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은 여러분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는데 검색 방법 잘 어렵다, 번거롭다 하신다면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입장하실 수 있는 4월의 마지막 입장 기회거든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고민 또 남겨주셨을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성룡님께서 문의 주신 에스코넥 매수가는 2,000원이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오늘 4.5% 흘러내렸는데 이분이 문의 주신 것처럼 홀딩해도 될지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을지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에스코넥 들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같은 애쉬예요. 에코프로. 같은 애쉬이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된다는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니 이런 말동과 같은 소리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우스갯소리고요. 자 에스코넥은요, 얘 대단히 세력 애들이요. 크게 해먹는 아이들이에요. 한번 드라이브를 딱 걸잖아요. 그럼 3배, 4배 해먹는 아이들이 에스코넥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올해 3월 달에 드라이브를 걸기를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강력한 저항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러분들 어디였냐면 기억해야 될 가격이 어디냐? 자 어디였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입니다.
중요한 가격 저항 자리가 1,490원, 그러니까 1,500원이에요. 1,500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가격이 있어요. 자, 과거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가 된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아이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밀렸고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밀렸고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밀리고. 이거요. 매집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놔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한가 치면서 그 다음에 점 상한가 가죠. 그리고 윗꼬리 만들고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종목이 보시면요. 스토리가요. 짱짱합니다. 자, 매집을 해가지고 시세를 분출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세를 분출하는데 이거를 팔아먹고 내려왔느냐? 아니에요. 팔아먹고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자, 여기에 대한 저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1,500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라인 있고요. 보시면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이에요. 이게 뭐냐면 리버스 헤드앤숄더예요. 졸라맨이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는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3월 21일 날 고가를 만들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왼쪽 어깨, 헤드, 라이트 숄더, 오른쪽 어깨까지 만들고 이제 이 고가 라인을 넘어가면 시세가 터진 영역이에요. 그리고 에스코넥은 같은 애쉬처럼 에코프로 같은 애쉬라고 세력들도 쌈박한 화끈한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고요. 자, 다만 얘는 급등주예요. 급등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가가 무너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는 포인트 여기 저점 라인 보실 겁니다. 어디냐? 1,720원이에요. 1,720원을 손절 라인 딱 잡고 홀딩 하시고요. 2,000원을 지금 매수가 2,000원이신데요. 오늘 고가 그리고 오늘 고가를 생각하고 지난 4월 24일 날 고가가 2,190원이에요. 2,200원을 넘어갈 때 그때 불타기를 하세요. 불타기를 해서 물량을 더 늘려갖고 수익을 극대화시키세요. 얘는 시세가 2,200원이 넘어가면 시세가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1,720원, 1,720원 손절 라인을 꼭 생각하시고요. 손절은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력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30분 넘게 할애해가지고 말씀드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10개가 넘는 종목. 0.3, 3.4 하한가를 갔죠. 무지막지합니다. 정말 숫자 세기도 힘들 정도로. 세력들도 당해요. 근데 여러분들 세력들도 손실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과 동행을 하는 매매로서 1,720원 손절량 꼭 잡으시고 2,200원 넘어가면 불타기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 짓고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진단 따라서 일단 홀딩하시고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이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각각의 상승 모멘텀을 바탕으로 개별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요. 수익을 내줄 종목 선별 그보다 더 중요해졌는데요. 하루하루 강한 종목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노란톡방에 계신 분께서 에코프로 강의 내용이 너무 와닿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더 알찬 내용, 유익한 정보들, 시장 점검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추가로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죠. 함께하는 방법은 여러분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셔도 좋고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 이용해서 얼른 들어오시고요. 또 5월에는 다가오는 5월에도 새로운 투자 전략 우리 대표님과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분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봉만희님께서 문의 주신 제이스텍 매수가는 1,22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이 주식 OLED 시장이 좋아지면 상승 여력이 있다 해서 매입했던 반도체 장비 종목입니다. 진단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다 차트 안에 있겠죠? 그 차트는 어떤 전개를 펼칠지 우리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시죠. 자, 제이스텍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주식 OLED 시장에 블라블라블라 OLED 관련이었군요. 저는 제이스텍 그래가지고 뭐 코스메틱 관련주인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서 있었는데요. 제이스텍이 OLED 관련주라고 합니다. OLED 잘 모르겠어요. OLED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압니다. 아는데 모르겠다 말씀드린 거야. 불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우리 시청자님 복만이님께서 네, OLED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매수했대요. 그럼 그놈의 그 OLED 시장은 언제 좋아지냐고. 예? 도대체 그래 OLED 좋아. 시장의 트렌드야. 그쵸? 예. LED에서 OLED. 예. 시장 트렌드야. 좋아. 가야 돼. 그런데 도대체 언제 가냐고. 그냥 주구장창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반년이고 1년이고 들고 가? 그냥 무조건 버텨? 물론 그래 밸류에이션 투자 같이 투자하신 분들 이런 얘기 하시죠. 주식은 사고 파는 거 아니야. 쫙 들고 가야 돼. 다우데이터 우량 회사야. 삼천리 땅 가지고 있는 것만 그것만 따지라도 어마어마해. 지금 저평가 됐어. 들고 가. 어떻게 돼요? 들고 갔더니 3일 만에 마이너스 75%. 이게 여러분들 가치 투자의 맹점이에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잡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좋게 봅니다. 제이스텍이요. 네, 재무 차트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밥벌이 잘하고 있고 작년에 매출도 좋았고 단기 수익도 대단히 좋았어요. 그죠? 올라갈 거야. 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언제일까 놓고 본다면 예,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왜일까요? 파동 관점에서 볼게요. 자, 작년 6월 달입니다. 작년에 실적 대단히 좋았다고 조금 전에 재무 차트 보여줬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랬더니 같이 투자하신 분들께서 작년 실적 좋아지니까 올해도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고서 좋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장은요 차트는 그보다 더 앞서갑니다. 어떻습니까? 작년 22년 6월 달 저점 5,050원, 5,000원에서요 상승 1파, 2파, 3파까지 만들고 1, 2, 3 전고점 라인에서 뭐 했어요? 자, 물량 떨어지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뭘 이걸 단기로 봐야 될지 중기로 봐야 될지 장기로 봐야 될지 뭐 시장에 정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단기로 놓고 본다 그러면요. 최근 7개월 사이에 이 시세는 다 분출하고 끝났어요. 5,000원에서 만원까지 100% 수익 나고 난 다음에 조정권 들어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종목 자체요. 실질적으로 쭉 좀 길게 봐보자면 이런 상황이죠. 자, 이거는 라운드 바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원형 바닥이에요. 원형 바닥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 자체가 커비드 핸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잘라놓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딱 잘라놓고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세요. 제가 이만큼만. 그럼 여기에 뭐가 숨어져 있냐면요. 커비드 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컵 위드 핸들. 손잡이를 갖고 있는 컵이에요. 자, 어떤 컵이 숨어져 있는지 볼게요. 자, 이러한 컵이 숨어져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컵.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여기에 바로 컵이 된들. 컵이 하나 숨어져 있고 오른쪽 지금 손잡이 만들고 있어요. 손잡이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가지고 있어요? 하락 조정 구간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지금 조정권 들어가고 있고 전고점 라인에서 전저점 라인 얼마? 8,500원이 강하게 지지가 대한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번 주에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8,600원인데요. 8,600원이 깨지면은 조금 더 눌림을 생각하시고 손절을 좀 하시고 다시 재집을 고려하는 이러한 전략을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합니다. 그 외 시간은 노란톡방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바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